아무튼 네. 그리고 제발 좀 덥석덥석 계약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약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건일입니다. 네, 이주석입니다. 갑자기 제가 앉기가 너무 낮아진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앉은 키가 커서 그래요. 네, 오늘은 이주석 실장님과 함께 이것저것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들이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 좀 많이 경직되어 있어요. 위축되어 있다고 해요. 죽을 맛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 전에 하셨던 분들, 계약하셨던 분들께서도 연락이 많이 와요. 네. 이미 계약을 하시고 어떨 것 같냐? 라는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웬만한 가급적이면 계약하기 전에 주십시오. 그렇게 연락들이 많이 오시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아직까지 분양시장은 돌아간다. 그죠. 분양은 계속, 그러니까 시간이 뭐 작년, 재작년처럼 오픈하자마자 완판 뭐 이런 거 없을 뿐이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세요. 꾸준히 하시고 이제 평가해보시고 괜찮다 싶은 것들은 다들 하고 계셔서 좀 시간이 좀 더딘 거죠. 그러니까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가만히 보시면 좀 많이 몸살인다 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다만 몸을 사린다라기보다는 이게 시장이 다르잖아요. 저희가 겪어왔던 것들이 이제 동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가들이 좀 낮았고, 아무래도 지식산업센터는 오피스 위주였으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일단은 그 외형가 자체가 다르잖아요. 뭐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들이 수두룩하니까. 그런 것들에는 아무래도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의사결정에는 조금 더 신중해지는 건 있죠. 그렇다고 뭐 작은 거 하시는 분이 바로바로 하시고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그런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걸리지 않나,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에.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전매가 되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하나 빼고. 그쵸. 그 영도 거 빼고는, 생수 빼고는 다 전매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쨌든 실수요 혹은 뭐 어쨌든 뭐 시세 차익 아니면은 뭐 그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른 거죠. 내가 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뭐 많은 분들께서 지금 다시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부분들이, 네. 먼저 계약을 하신 물건에 대해서 전매를 생각하고 하셨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전매는 어찌됐건, 첫 번째는 만약에 계약을 하고 바로 전매를 물어보신다고 하면은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매는 분양이 완료되고 나서 다 끝나고 남은 매물이 없을 때 이걸 좀 늦게 하셨다거나, 아니면 이게 너무 좋은데 하고 싶었는데 늦으셨다거나, 이런 분들이 계셔야 전매를 내놓은 매물을 받아줄 수 있는 분이 되는 거잖아요. 받아주실 분이 없으면 전매는 안 이루어지죠. 근데 저도 이제 전매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네. 전매는 진짜 이게 타이밍 싸움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진행했던 것 중에는 생각나는 건 일단은 과천? 네. 그런 거는 이제 그건 솔직히 뭐 거의 오픈하자마자 완판이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하시고 싶은 분들이 이제 낙첨 내신 거잖아요. 낙첨 되셔서 그럼 내가 웃돈을 주고서라도 하겠다 라고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처럼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남아있잖아요. 매물이 남아있는데 그거를 굳이 웃돈을 줘가면서 전매를 하셔야 되는 이유는 없진 않겠지만, 그런 수익 없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좀 확률적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전매 같은 경우는 마음 편하게 분양이 다 끝난 후 그렇게 되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으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리고 제발 좀 분양 상담사 말 듣고 덥석덥석 계약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설명드리는 거야. 어쨌든 최소한 그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 저는 오버브리핑은 안 해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면 오히려 오버가 아니라 너무 로우 브리핑을 해서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전달 드리는 거 있고, 그러면 그 내용을 토대로 확인해 보시고, 저 사람이 한 얘기가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어차피 향후 미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것도 동의가 되시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국에 있는 분양 물건들을 다 알지는 못해요. 그건 저희가 더 모르죠. 다 모르는 부분이고, 저희가 아는 부분에 있어서만 한번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해보시죠. 지금 현재 상황, 이제 뭐 저희가 있는 강남, 그리고 아니면 여의도, 그리고 용산,
그리고 뭐 생수까지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되시잖아요, 지금. 생수는. 전국에 있는 생수 다 지금 커버되지 않으신가요? 다 모르죠. 제가 어떻게 다 알아요. 그 자료 언제 다 보고 그걸 다 그러고 있어요. 그냥 제가 들어간, 제가 참여한 현장 위주로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근데 이제 궁금해 하시니까,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더라도 그냥 의견이 궁금하시니까, 그럼 저도 그냥 개인적인 의견만 말씀드리는 거고, 그건 어쨌든 참고만 하시는 거고. 네, 맞습니다. 저희 이주석 실장님께서 이주석 실장님 말이 다 맞다고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제가 하는 말 어떻게 다 맞아요. 그럼 그러니까요. 저는 벌써 돈 벌었죠, 그럼. 그럼요. 네. 그러니까 콕콕 이렇게 찝어드려, 이거 이렇게 돼요만 하고, 저는 그냥 상담만 드려도 저는 돈 벌겠죠. 자, 그러면 일단 강남 거부터 한번 아는 한에서만 말씀 한번 나눠보죠. 강남에 있는 이제 왜 어느 순간부터 강남에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빠르게 완판된 것들도 있고 지금 현재 뭐 분양이 덜 된 것들도 있어요. 미분양이라는 표현이라는 좀 그렇고, 뭐 오픈하자마자 완판돼야 그게 뭐 완판은 아니니까. 네, 현재 분양 중인 것들 보면. 근데 저 진짜 하나만 더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나도 궁금한 게 많으시네요. 들어보세요. 분양을 했어요. 분양을 했을 때 미분양의 기준이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지나야지 미분양인 거예요? 뭐 한 1년 넘어가면 미분양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렇게 그게 되는 뭐 거예요? 기준, 그러니까 말 붙이기 나름이죠. 어쨌든 초반에 딱 오픈했는데 한두 달 안에 완판이 안 됐어. 그건 뭐 잔여 물량이라고 하지만은 그것도 미분양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근데 뭐 이건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그럼 미분양이 낮다고 해서 그게 꼭 나쁜 물건은 아니네요. 뭐 그렇죠. 솔직히 뭐 아무리 매물이 좋고 아무리 분양 현장이 좋아도 지금 보세요. 시장 상황 따라 너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좋다 나쁘다, 완판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좋고 아직 남아있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제가 지금 현재는 생송 문의가 많은데, 그러니까 좀 핫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네, 특히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하나포레나 같은 경우 굉장히 뭐 경쟁률도 셌다고 하고, 물론 계약 전환율은 제가 모릅니다. 제가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반응은 좋았단 말이에요. 시장 반응 좋았고 계약도 잘 됐고. 근데 요거 문의들을 좀 주셨어요. 그 초반에 한 2, 3개월 전까지. 많이 주시지 않았나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많이 연락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좀 주셨어요. 아무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지역 아파트 값에 비해서 비싸요. 분양가 자체가. 분양가 자체가 비싼데, 근데 이게 뭔데 아파트보다 비싸냐. 그런데 보시면은 거기 천안아산역 바로 앞에 상업지에 백화점 들어가 있고 뭐 트레이더스 들어가 있고 그런 동일한 상업지에 70층짜리 건물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부대시는 웬만한 호텔보다 더 좋게 들어가요. 그럼 그만큼의 가격을 받을 수는 있어요. 받을 수는 있는데, 이제 걱정이 되시는 건 이게 수요가 받쳐주겠느냐. 근데 저는 그건 솔직히 반반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일단 관광지가 아니잖아요. 관광지는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일단은 기업 수요 아니면 비즈니스 수요로 봐야 돼요. 거기 같은 경우는. 근데 어찌됐건 그 주변에 산업단지부터 뭐 삼성 디스플레이부터 하고 기업 수요는 되게 많아요. 예. 근데 그게 아직은 지금 이제 만들어져 가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그게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완성이 다 되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불안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동탄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허허벌판에 나는 저기 못 들어간다 라고 하셨던 분들이 지금 후회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왜 지방권이나 이런 것들 개발이 한참 시작을 했을 때 기존에 있던 아마 아파트나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훨씬 비싸게 책정이 돼서 분양을 하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다 완성이 된 후에 다 오른 다음에 그 지역 분들이 사신다고 하시잖아요. 예, 외집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먼저 하시고, 투자 이제 많이 해보신 분들이 먼저 하시고, 다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되고 가격이 형성되면 그때 이제 눈앞에 보이는 걸 가까운 데 계시는 분들이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보통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 하신다라고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알고 모르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 경험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 같긴 해요, 저는. 근데 해보지 않으면 경험이란 건 생기지가 않죠.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막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뭐 강남의 아파트도 그렇고 처음 강남 아파트 생길 때도 그랬고 여의도 아파트 처음 생길 때도 사람들이 저기 되겠어라고 하셨던 부분들이 뭐, 많았었잖아요. 그렇긴 하죠. 저 아주 옛날 생각해 보면은 저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뭐 서울을 예로 들면 대림, 고로 대림, 네, 이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와 청담동 해서 하면은 5천만 원 차이밖에 안 났을걸요? 어디가 더 비쌌다는 얘기죠? 청담동이 5천만 원 비쌌죠. 언제요? 그게 언제예요? 되게 옛날이에요. 저 이제 명절 때 이제 막 이제 얘기 듣다가 어른들 얘기 듣다가 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오시잖아요.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오시니까 그래서 그 당시 정확히 언제인지는 기억이 못 하는데 그 정도 1억 1억 5천 대면 꽤 오래전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때 그 친척분은 충북 어디였지? 충북 어디서 이제 시다가 회사가 이제 건설회사였으니까 올라와서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이제 그거 중에 고민을 하다가 대림으로 가신 거예요? 대림동으로 가신 거예요? 거기 계시다가 부천으로 가셨다가 광명으로 오셔갖고 지금은 이제 인천 쪽 사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그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더 해서 청담동을 하셨으면은 어땠을까? 뭐 후회라기보다는 그랬다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뭐 제가 아는 생각인 거고.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경험이 없으면 투자를 해보지 않으셨으면 그런 노하우나 이런 데이터들이 안 쌓인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예, 그렇긴 한데 저는 이제 다른 분한테 이제 뭐 비슷한 얘기도 드렸었는데 상담하다가 100% 성공하는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렇죠. 네. 어쨌든 리스크가 있고 손해를 보는 것도 있고 뭐 수익을 보는 것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여러 가지를 하신다고 하면 전체적인 수익률을 보는 거고, 근데 하나만 하시면 거기에 너무 매달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떨어지면은 이게 뭐 마이너스고, 그러니까 여러 개 되시고 하신다면은 저는 그냥 꾸준하게 하시는 게 이것저것 그렇죠. 정말 꾸준하게 하시는 게, 그래야 뭐 여기서는 좀 손해를 봤지만 여기서 또 메꿔지고 뭐 다음 거 했을 때는 뭐 대박이 터진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진짜 무리하지 마시고 여러 개 되신다면 그냥 꾸준하게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강남 쪽에 어느 순간부터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분양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초반에는 그래도 그나마 빠르게 완판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일 좋아하시는 희소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많이 생겨나다 보니 희소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이제 분양이 좀 덜 되는 것들, 좀 분양 기간이 좀 늘어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 뭐 그러면 현재, 그러니까 제가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이에요. 뭐 어디가 좋고 나쁘다 그냥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에서는 하이엔드는, 만약에 하이엔드라고 하면 물론 강남이니까 하이엔드가 많을 수 있어요. 또 많은 게 당연하고요. 다른 지역보다 많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수요가 그만큼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하이엔드가 들어가야 될 자리들이 있다.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그 지역에서 뭐 강남도 좀 강남의 땅덩어리가 좀 그래도 그나마 넓잖아요. 강남 서초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 뭐 대장 하이엔드가 생길 수는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죠. 그렇게 네.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지역들마다 그거를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계실 테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청담동 같은 경우에는 하이엔드가 제일 많이 몰려 있는 곳이에요. 네. 제가 봤을 때도.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봐도 영동대교, 네. 영동대로, 그리고 이제 도산대로, 청담동 그 지역에는 하이엔드가 좀 많이 밀집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뭐 그렇게 치면 무슨 어느 동에 하나 생길 수도 있고 어느 동에 하나 뭐 대장격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생활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인 거죠. 그러니까 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근데 솔직히 아파트도 그렇고 결국에는 신축이 대장이 되죠. 그렇죠. 제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결국에는 신축이 대장이 가격 가장 비싸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데 지금 도산대로에 들어가는 것들은 비교적 부지가 커요. 맞아요. 네,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부지가 커요. 강남대로도 마찬가지예요. 네, 강남대로도. 근데 강남대로는 지금 거기는 뭐 들어갈 만한 자리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봤을 때
작년 말부터 시작했던 갤러리 832가 빠르게 완판이 됐죠. 빠르게 완판이 됐고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대지 면적이 한 900평에서 1000평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이번에 얼마 전에 완판이 됐던 루카 831 같은 경우도 네. 거기도 1000평이 넘어가죠. 그죠? 네. 네. 르니드가 몇 평인지는 모르겠네. 아무튼 르니드도 그냥 뭐 그게 하이엔드를 이렇게 지우고 입지만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좋은 자리죠. 좋은 자리죠.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주 좋은 자리죠. 아주 좋은 자리고 그리고 하이엔드라는 앞에 타이틀을 달아도 그냥 딱 그것만 놓고 보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양재역이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청담동이라고 하면 이게 좀 느낌이 달라지는 건 있죠. 그렇죠. 네, 그렇기는 한데.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우고 생각을 하자면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 그 동네에 청담동은 뭐 워낙에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니까 자 빼고 제외를 시키고 나서 그래도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고 올라갈 수 있는 부지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죠. 근데 어찌됐건 하이엔드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최상위의 최상위이기 때문에 아니. 솔직히 분양가가 고분양가를 위한 그렇죠. 타이틀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그러기 위해서 훨씬 더 고급스럽게 짓고 조금 더 고조부터 시작해갖고 커뮤니티도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런 편의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주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입주자 편의를 위한 것들 시설이 많아져서 이제 하이엔드인데 뭐 내부가 뭐 휘황찬란하고 다 대리석 깔고 뭐 샹그리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퀄리티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이엔드라고 명칭을 하게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일반적인 오피스텔보다 그 위의 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입주자가 훨씬 더 편한 입주자가 여러 가지 전부 다 뭐 생활이 됐든 뭐 이동이 됐든 뭐 어떤 서비스적인 면에서 입주자를 조금 더 위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한 뭐. 근데 처음에 그것들이 생겨나면서 다들 비싸다고 했어요. 비싸다고 했어요. 비싸다고 했던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비싼 게 아닌 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거보다 그냥 저희가 매번 얘기했던 공사비, 인건비 이걸 차치하고 집가 상승률을 보세요. 그냥 집가 상승률만 보면 땅을 비싸게 계약하면 그게 어차피 다 분양가에 포함이 되는 그렇죠. 건데 뭐 평당 뭐 3억 뭐 이건 이미 넘어섰고 평당 이제 5억 또 넘어가게 생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그렇죠, 하면은 평균적으로 어쨌든 그런 신호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특정한 것들이 딱 고가격이 됐어. 그럼 그 이후에 되는 것들은 얼추 그 비슷하게 맞춰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후에 나올 것들이 지금 가격이 비싸다고 말씀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이엔드도 강남 쪽 하이엔드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들도 다 마찬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뭐 저희가 뭐 여의도 지금 현장도 하고 있고 생활형 숙박시설 현장도 하고는 있긴 하지만 네. 몇 달이 지났는데 몇 달 지난 후에 또 분양가가 또 올랐어요. 또 새로운 거는 또 올랐어요. 아니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그때 너무 빠른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시간이 너무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결과적으로 만약에 분양이 계속 안 되고 그리고 그럼 이제 사업이 멈춰지게 될 거예요. 새로 공급되는 분양 매물이나 이런 것들이 뭐 체감적이 됐든 실질적으로 됐든 줄어들게 될 거란 말이죠. 뭐 사업을 연기한다거나 아니면 뭐 무산된다거나 뭐 무산되진 않겠지만 그럼 어쨌든 공급이 줄어들잖아요. 공급이 줄어들면 기존에 있던 것들이 그렇게 비싸게 느껴지지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리고 이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만약에 뭐 가격이 뭐 분양가 이하로 떨어질까요? 이런 거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땅값은 안 떨어지니까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어찌됐건 근데 가격이 만약에 오르지 않고 보합이거나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건 수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그게 아파트가 됐건 오피스텔이 됐건 뭐 생활형 숙박시설도 마찬가지고 여행 안 다니셔 뭐 관광지에 있는 게 여행 안 다니셔갖고 수익 안 나면 그건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결국에는 그런 생수기나 이런 것들은 뭐 상가도 마찬가지고 그건 이제
수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 상가도 계속 공실이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 계속 제로면은 그거 뭐 잔압 다 자기 자본으로 하신 분들이 얼마나 되시겠어요? 다 대출 끼고 있는데 마이너스 치면 그러다가 버티다가 못 버티면 팔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받아주는 사람 없으면 가격은 떨어져요. 그건 뭐 주택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수요인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이엔드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선이 딱 될 거예요. 지금 뭐 준공이 된 것들도 입주를 한 것들도 있어요. 뭐 지금 같은 규모는 아니지만은 작은 뭐 조금 작은 규모라고 하더라도 이제 가격들이 꽤 센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은 이제 입주가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나중에 이제 분양하고 준공 뭐 24년부터 이렇게 쭈르륵 되는 것들은 그거보다 또 더 비싸겠죠. 그럼 만약 그것까지도 받아줘요. 그럼 그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분양가 더 높겠죠. 그럼 이제 보는 거죠. 이게 수요 관리가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럼 이제 요거 다음에 나온 것들이 아마 좀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그죠? 예, 이미 어느 정도 각 대로변마다 뭐 요소 동마다 들어갈 수 있는 데들은 대부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 빈 부지들이 좀 몇 개 있는데 뭐 오피스텔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 되면 그것까지 만약에 뭐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되면 그거는 이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약간 기준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 생활용 숙박시설은 지금 어떻게 봐요? 생활용 숙박시설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들어갈 자리에 사업성이 충분한 곳에 들어가는 건 좀 괜찮아요. 네, 그건 뭐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여기 괜찮다 여기 하면은 수요가 충분하고 그게 도시명이 됐든 관광지형이 됐든 그리고 여기서 수익이 충분히 나겠다 그렇게 된다면 근데 약간 우후죽순가처럼 생기는 경우들이 보인단 말이죠. 그렇게 된 상황이고 지금 방금 다른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상황 자체가 강남에는 지금 남아있는 물건들이 저평가되어 있는 물건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 물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뭐 르니드, 힐스테이트 삼성, 힐스테이트 삼성, 폴스타인, 루카는 이제 완판 됐고 그리고 뭐 디아포제, 디아포제. 그다음에 또 뭐 있었죠? 도산대로라는 루시아 도산 있었고. 그거 있었죠. 포도더 블랙 있었죠. 포도더 블랙 있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오피스텔은 오피스텔이 남아있는 거 있어요. 그게 덩어리가 커가지고. 왜냐면 고층이 있는 거니까. 네. 네.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그게 싸게 먹힐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남아있는 것들이 후에 만약에 분양이 되는 것들이 생기면 그 분양가는 지금 거보다 높을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시간이 좀 지나서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거보다는 이게 좀 효과가 될 가능성이 있죠. 네, 그 전에 이제 보셨던 분들은 다들 이제 아실 거예요. 강남권 뭐 이런 오피스텔 보셨던 분들은 다 한 번씩 가보셨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온 거 딱 보고 그럼 이제 의사결정이 좀 더 쉬우시겠죠. 만약에 다 아니다 싶으면 안 하시는 거 아예 안 하시는 거겠지만, 맞지. 네, 좀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좀 이렇게 두고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그럼 아마 후에 나온 거 보고 가격이나 이런 거 보고 결정을 하시겠죠.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물건들 자체가 입지는 나쁘지는 않잖아요. 아니 뭐 강남이야 입지 나쁜 데가 솔직히 어디 있어? 뭐 도산대로변에 있고. 네. 그러니까 강남대로변에 있고. 네, 다 있어요. 다 입지들은 다 좋아요. 다 엮이고 있고, 뭐 또 어쨌든 다 뭐 도산대로냐, 뭐 봉은사로냐, 뭐 아니면 뭐 언주로 뭐 이런 차이가 있는 도로 크기가 좀 차이가 있는 거지. 다 뭐 좋은 입지들이죠. 강남은 대부분 다 좋은 입지들이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다 좋으니까 그 중에서 더 좋은 거 고르시려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네. 어차피 어차피 지금 봤을 때는 수요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뭐 아무래도 부동산은 결국 수요고, 뭐 제가 뭐 자주 하는 얘기 부동산이 입지고 뭐 수요고, 입지 안에는 뭐 수요하는 부분도 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보면 지금 강남 쪽은 솔직히 수요는 다 받쳐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게 한도 끝도 없지는 않죠. 그렇죠. 한도 네, 끝도 없진 네. 않지만 그래도 네. 어느 정도의 수요는 받쳐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제 지금이야 하이엔드가 가격이 훨씬 더 무거워지고 뭐 이전 거에 비해서 많이 이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줄어들었고, 근데
이제 이런 오피스텔 붐이 그런 약간 이 소형 오피스텔들 많이 들어설 때, 그 2004, 5년? 요때쯤인가? 그때도 오피스텔 되게 많이 들어섰거든요. 테헤란로, 강남대로, 뭐 도산대로는 좀 논외로 치고, 거기는 이런 소형 오피스텔 많이 안 들어갔으니까. 근데 딱 그 중심 테헤란로와 강남대로에 정말 소형 오피스텔 많이 생겼어요. 특히 뭐 선릉, 그 다음에 강남역, 그 다음에 뭐 역삼역, 그 다음에 아무튼 그 라인으로 해서 그 다음에 뭐 양재역 정도까지 정말 많이 생겼어요. 그때 그러면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공급과잉 아니냐, 다 주인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아, 그렇게 되면 그 소형 오피스텔들이 지금 공실률이 어떻게 되는지 좀 혹시 아시나요? 공실률은 강남 쪽 같은 경우에는 이건 좀 차이가 있어요. 테란로에 있는 것들이 공실률이 좀 적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공실률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주거형 오피스텔, 주거형 소형 오피스텔, 완전 업무용 말고, 그건 공실률이 그것도 10% 안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네, 그 정도 돌아가는 거라. 물론 이제 그 오르락 내리락 하긴 해요. 뭐 그러겠죠. 시기에 따라.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공실률이 더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매물이 없는 이유가 신규 공급되는 오피스텔들이 커졌는데 임대료가 한 뭐 기존 거에 비해서 비싸니까. 한 3배 가까이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강남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오피스텔, 소형 오피스텔 한 10평 내외에, 실면적 한 10평 내외 있는 것들이 월세가 한 100 초반대란 말이에요. 뭐 비싸면 150. 근데 새로 생긴 것들 뭐 투룸 막 이런 걸 보면은, 투룸형 오피스텔 아니면 1.5룸 좀 큰 것들 보면은 300이 훌쩍훌쩍 넘어간단 말이에요. 뭐 400, 뭐 500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쪽엔 못 들어가고 다 이쪽에 몰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공실이 별로 없어요. 매물 구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죠. 네, 오히려 반사 이익을 좀 봤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소형 오피스텔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서울로 오면서 그렇잖아요. 그죠? 처음에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뭐 있겠지. 그죠? 공실률이 그만큼 많이 떨어져. 네, 그러니까 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뭐 저야 뭐 혼자 몸이니까 뭐든 다 할 텐데 어디든 전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와, 이럴 줄은 몰랐어.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냥 저 너무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좀 고생을 했죠. 아무튼 그렇고 생수, 아까 생수 얘기하다가 그랬구나. 생수 같은 경우도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된 입지에 제대로 된 수요만 있으면 도시형이 됐든 뭐 관광지형이 됐든 그런 문제가 없을 거다. 네, 왜냐하면은 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생수는 정말 좋거든요. 신경 쓸 게 없어요. 신경 쓸 게 없고 관리도 잘 되고 내가 종종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률 좋고 잘 돌아갈 경우, 위탁 운영사가 잘 해줄 경우, 네, 그럼 정말 좋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여기저기 경쟁이 심해지고 공급이 너무 많다 보면, 네, 그러니까 네, 그 얘기를 하다가 네, 결국에는 그러면 수익률 떨어지게 되고, 수익률이 떨어지면 가치도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항상 이제 공급, 수요 뭐 이렇게 보면은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하면 수요가 더 중요하죠, 당연히. 지금 같은 경우 수요가 훨씬 중요하죠. 그리고 어찌됐건, 그래서 제가 이제 강원도 이제랑 뭐 영덕 이렇게 비교할 때도, 좋다, 강원도가 훨씬 더 사람 많이 가죠. 서울이랑 가깝고 무조건 입지는 거기 더 좋죠. 다만 공급이 좀 많다. 그러면은 이제 수요는 일정할 텐데 너무 나눠 먹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그거를 또 이제 오피스텔은 이렇게 갖고 왔어도 달라요. 지금 요즘에 공급되는 것들과 이전에 공급된 것들은 달라요. 이제 소형 오피스텔 거의 공급 안 돼요. 맞아요. 예. 그만큼 이제 주거 편의성이나 그런 주거 공간에 대한 그 요구 사항이 훨씬 더 높아졌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뭐 재택근무도 많이 하게 되고, 아무리 1인 가구라고 할지라도 5평, 6평짜리는 못 살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네. 못 살아요. 예. 제가 한 7평짜리, 8평짜리 지금 혼자 살고 있는데 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나도 못 살겠어. 옮겨야 될 것 같아. 그건 집 탓이 아니라 본인 탓인 것 같고요. 아무튼.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기존에 그 한 2010년 초반? 초반 정도까지 이제 좀 작은 오피스텔이 있었어요. 공급이 좀 됐었어요. 뭐 이전 것들이 한 9평, 작아봐야 8평 이랬으면 더 작아진 거예요. 뭐 7평? 갑자기 6평? 6평, 5평까지 네, 막 이러니까. 있잖아요. 그리고 뭐 다 뭐 시스템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붙박이장 빌트인이라고 해갖고 막 무슨 좀 아무튼 작아졌어요. 작아지고. 그런데 불편해요. 힘들어요. 거기 사는 게. 아주 그냥 뭐 진짜 잠만 주무시고 가시는 분들 아니라면은 지내기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1인 가구라고 할지라도 이제 집에 대한
거주하는 공간에 대한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니즈나 이런 요구사항이 훨씬 더 눈높이가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공급이 되고 있는 거고 거기서 그럼 일반 저 같은 서민은 그렇다고 쳐요. 그럼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좀 부유하신 분들은 그게 더 높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하이엔드가 공급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좀 프라이빗한 거 좋아하시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소형 오피스텔은 진짜 세대수 많잖아요. 네. 네, 복잡하고 주차도 그렇고 그 불편한 거 싫으시고 그런 수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이엔드가 들어서는 거죠. 네. 뭐 기존에 뭐 투룸 오피스텔도 있어요 분명히. 있죠. 네, 분명히 있는데 네. 낡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뭐 그다음에 수요층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공급이 되는 거고 그리고 공급이 됐는데 소화가 되니까 또 생기고 있는 거고. 근데 이게 계속 소화가 될 수는 없다라는 소리죠. 그럼 어느 순간 이게 딱 멈추게 될 거예요. 아 이게 더 이상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던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하면은 공급이 없으면 가치는 올라가죠. 그렇죠. 네, 이런 관점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의도 현장 선택한 이유도 이렇게 둘러보고 이렇게 주변도 둘러보고 지도를 살펴보고 이렇게 봤을 때 이만한 게 들어갈 게 없는 거예요. 부지나 그 다음에 뭐 매매건이나 이런 걸 봐도 오피스텔에 들어간다고 해도 이만한 규모는 안 되겠구나 라는 게 생겨서 저는 선택을 한 거고 아무튼 하는 것들이 웬만하면 제가 좋아야 저도 참여를 하고 소개를 드리는 거라 아니면은 단적인 예로 제가 뭐 자료든 뭐든 어딘 다 컨택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제가 선택하고 제가 이제 안내 드리고 하는 거는 제가 좋게 보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들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어찌됐건 그런 수요 공급 이런 걸 생각을 했을 때 수요 부분이 훨씬 중요합니다. 수요 부분 이건 주택도 마찬가지고 어디든 네. 뭐든 마찬가지죠. 네, 어떤 거든지 간에 그럼 수요 부분이라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수요가 어느 정도 딱 맞아졌을 때 그리고 나서 그러면 공급이 줄어든단 말이죠. 어느 정도 되면은 왜냐면 다 뭐 하실 분은 다 했고 그 다음에 다 됐는데 뭐 막차를 타서 뭐 하나가 더 됐는데 어찌어찌 분양은 했는데 이제 그걸 이제 임대가 안 나간다거나 그러면은 수익률이 곤두박질을 치겠죠. 저는 투자를 하실 때 정확한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연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막연히는 아니시죠. 그러니까 목표가 명확하냐 뭐 이런 걸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찌됐건 왜 하시겠어요? 돈 벌려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건 그런 명확해요. 목표는 있죠. 네, 그건 그렇죠. 명확하죠. 명확한데 근데 다만 이제 판단을 하실 때 맞던 틀리던 어느 정도의 뭐 청사진이라면 청사진이고 예측이라면 예측이고 이런 최소한의 수요 예측은 하시는 게 좋겠죠. 여기에 뭐 지하철역 생긴다 해서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수요 예측을 못 하시기 때문에 저희 이주석 실장님께서 그걸 다 하고 계시거든요. 궁금한 거 전화 주세요. 밑에 오픈 채팅방 있잖아요. 다 했습니까? 다 했습니까? 네, 다 있죠. 저는 어차피 그냥 비루한 채널에 그냥 개인적인 그냥 생각 정도 얘기하는 채널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 뭐 저와 같은 의견도 있으실 거고 다른 분들의 의견도 그렇죠. 있으실 거고 맞죠. 두루두루 다 참고하시고 계약 전에 연락주세요. 하시고 나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정말. 근데 그건 사실이에요 진짜. 네, 이거를 저도 이제 빈말 잘 못해서 근데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제 갑자기 대화가 딱 끊겨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계약을 다 하고 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럼 저도 드릴 말씀이 없어요. 네,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하실 것 같고 어쨌든 그러니까요. 어차피 이건 사람이 다 얘기하는 거라 네. 그분의 이제 뭐 기분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네.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얘기해라라고 얘기하면 싫어하시잖아요. 보셨을 때 그냥 계약 전에 전화 주십시오. 가급적이면. 네, 가급적이면 계약 전에 전화 주십시오. 네. 가계약까지 괜찮습니다. 네, 가계약까지 괜찮습니다. 하지마. 계약 전에 꼭 연락을 주시고요. 아무튼 지금 제가 올해 5월달, 3월달, 5월달부터 항상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분양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 3월달, 5월달 그때보다도 지금 많이 올라가 있고, 맞죠? 분양가는 계속 오르죠. 예, 올라가 있으니까. 근데 잘 찾아보시면 아직까지 괜찮은 물건들이 남아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쵸. 뭐 호실이라든가, 물론 입지, 뭐 물건, 뭐 이런 부분들 남아있는 것들 많으니까요. 저게 왜 안 나갈까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죠? 다들 그렇게 서로 눈치 보고 계시죠. 네.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을 한번 다르게 생각을 해보시면 괜찮은 물건들이 있으니까요. 한 번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군데 막 찾아보셔도 돼요. 뭐 그거 귀찮아요? 연락 주시면 됩니다. 밑에 오픈 채팅방이 있죠? 네,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24시간 가능하세요? 12시까지 할까요, 오늘은? 아니요, 그냥 아무 때나 주세요. 네. 24시간 상담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대신 저희의 의견이지 이게 뭐 저희의 주관적인 의견도 들어가는 부분이라는 거 꼭 생각하시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어제도 12시에. 자, 한번 그리고 다음번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이에요. 저희가 생각하는 아직까지 분양이 이제 왜 조금 남아있는 잔여 호실들이 있는 그런 물건지에 대해서 한 번씩 한번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남아있는 건 강남거 기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뭐 강남이든 어디든 저희가 알고 있고 저희가 참여를 했고 참여를 하고 있는 또 괜찮고요. 뭐 지금 다 웬만하면 있지. 해서 한번 그런 영상을 한번 더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저희는 항상 말씀을 드리죠.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죠. 결정은 직접 하셔야 되니까. 네, 참고 한번 하시고. 저희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들 돈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돈 받는 거 아닙니다. 네. 저희는 돈 받고 이렇게 뭐 말씀 나눠드리고 상담해드리는 거 아니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한번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약간 이것저것 두루뭉실하게 한 것 같긴 한데 네, 여기까지 하시죠. 그러니까 두루뭉실하게 했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박건율 네, 이주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